안녕하세요. 손으로 만드는 세상 손으로 스튜디오입니다. 자작을 하는데 꼭 필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배터리입니다. 배터리를 구해야 하는데 KC 인증을 받은 배터리나 배터리팩을 시중에서 구입하려면 가격이 부담스러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캡처한 화면인데 판매 가격이 이 정도 수준입니다. 왼쪽 사진은 보호 회로가 달려 있고 KC 인증을 받은 18650 배터리입니다. 오른쪽 사진은 보호 회로가 없고 KC 인증도 없는 18650 배터리입니다. 자작하는 사람들에게 정작 필요한 배터리는 사진에 보이는 것과 같은 보호 회로가 없는 배터리인데, 보호 회로가 없는 배터리는 사업자 간 거래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자작을 취미로 하는 개인이 배터리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은 KC 인증을 받은 중고 배터리 팩을 구입하고 직접 해체하여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중고 배터리 팩을 잘 구입하면 신품 못지않은 성능이나 신품 대비 90% 이상의 우수한 배터리를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 배터리 팩들은 KC 인증을 받은 중고 배터리 팩들입니다. 이쪽의 배터리들은 구입 후 보호 회로를 제거해 놓은 배터리 팩들입니다. 오늘 영상은 중고 배터리 팩을 구입하는 방법과 해체하는 방법, 그리고 해체 이후에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하고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방법이 정석은 아닐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별 문제 없이 배터리 관리가 잘 이루어져 왔습니다. 먼저 배터리 팩 구하는 방법입니다. 중고 배터리 팩은 시중에서는 거의 판매를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거래는 인터넷 카페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카페에서 상시 판매를 하기도 하고 공동 구매를 통해 저렴하게 공급을 하기도 합니다. 중고 배터리 팩을 구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관련 카페 몇 군데 가입을 하시고 분양이나 공동 구매를 통해 구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카페는 회원 등급에 따라 가격을 차등 적용하니 글쓰기 등 카페 활동을 하여 등급을 올려놓는 것이 좀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배터리의 수명에 관한 자료입니다. 여러 제조사에서 제공한 데이터 시트를 종합해 보면 배터리에 따라 다르지만 충전해서 쓸 수 있는 횟수는 약 300회에서 1000회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같은 배터리도 방전량을 높게 사용했을 때와 낮게 사용했을 때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00회에서 1000회의 사이클이면 매일 한 번씩 충방전을 해도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3년까지 쓸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리튬이온 전지의 수명은 생각보다 상당히 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고 배터리 팩을 구입할 때는 평판이 좋은 카페에서 양심적인 판매자에게 구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느 카페든 카페 회원들의 구입 후기를 보면 구입 후 만족도를 알 수 있습니다. 반품과 환불 요구가 많은 카페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입 후 배터리 팩 해체하는 방법입니다. 해체하기 전에 배터리 팩의 전압을 측정해 보고 대략적인 상태를 점검합니다. 오랜 기간 방치되었던 배터리의 경우 자연 방전으로 일부 또는 전체가 저전압인 경우가 있습니다. 간혹 이 상태에서 팩 전체를 파워 서플라이에 물려 충전을 하기도 하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팩을 구성하고 있는 셀들 간의 밸런스가 틀어져 전압 차이가 있는 상태에서 파워 서플라이에 물려 충전을 하면 전압이 높았던 일부 셀들은 과충전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충전은 화재와
폭발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에는 해체를 하고 개별 충전을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음은 케이스나 수축 필름을 벗기고 구간 전압을 측정해 봅니다. 이 배터리는 상태가 매우 좋습니다. 전체 전압도 좋았고 부분 전압 측정 결과 셀 밸런싱도 좋았습니다. 보호 회로를 제거하겠습니다. 이 작업부터는 쇼트가 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배터리와 보호 회로 간에 연결된 전선을 자를 때에는 한 번에 한 개의 선만 잘라야 합니다. 여러 개의 선을 한꺼번에 자르면 쇼트가 나기도 합니다. 다음은 니켈 플레이트 제거 작업입니다. 이 작업에 정석은 따로 없습니다. 니켈 제거 칼, 니퍼, 롱노즈, 드라이버, 펜치 등 여러 도구를 동원해 작업을 하는데 여러 번 하다 보면 나만의 노하우가 생깁니다. 이 작업은 특히 단락에 주의하면서 해야 합니다. 잠시 배터리의 양극 구조를 보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배터리 상단은 플러스 극입니다. 플러스 극을 제외한 모든 면이 마이너스 극입니다. 특히 상단 플러스 극과 인접한 가장자리의 마이너스 극이 위험합니다. 배터리에 니켈이 붙어 있고요. 니켈을 이렇게 잡고 위로 들어 올리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작업을 계속 하다 보면 팔에 힘도 빠지고 배터리를 지렛대 삼아 니퍼를 이렇게 젖히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수축 필름이 벗겨지면서 니퍼가 마이너스 극에 닿으면 단락이 됩니다. 특히 고방전 배터리의 경우 순간적으로 불꽃이 튀면서 단락 부분이 녹아 화상 및 화재의 위험이 있습니다. 니퍼로 잡고 아래로 젖힐 때는 니퍼 아래에 두툼한 절연체를 끼워 넣고 젖히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니켈 플레이트를 떼어내다 보면 떼어낸 니켈이 길어져 옆의 단자에 닿는 불상사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니켈이 옆에 닿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옆에 있는 배터리 단자들을 절연판으로 덮고 작업을 합니다. 또 중간중간에 길어진 니켈 플레이트를 절단하면서 작업합니다. 길어진 니켈 플레이트가 옆의 배터리에 닿으면 어떻게 되는지 살짝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배터리 두 줄은 반대쪽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니켈 플레이트를 옆의 배터리에 살짝 대어 보겠습니다. 단락이 발생하면서 불꽃과 함께 니켈 플레이트가 녹아 붙었습니다. 단락이 되면 이렇게 위험합니다. 절연판을 대고 조심조심 니켈 제거 작업을 해 나갑니다. 니켈 플레이트를 모두 제거하고 배터리를 분리했습니다. 13S5P 배터리 팩을 해체해서 18650 65R과 배터리 홀더 그리고 13S 보호회로를 획득했습니다. 분리 과정에서 수축 튜브가 훼손될 수 있습니다. 훼손된 수축 튜브는 새 수축 튜브로 갈아입히고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리된 배터리들의 전압을 측정해 보겠습니다.
65R 모두 3.8V에서 4V 사이의 전압이 측정됩니다. 배터리들을 모두 개별 충전시키겠습니다. 충전 과정에 발열 체크를 하고 뜨거워지는 셀은 따로 구분해 놓습니다. 충전이 모두 끝났습니다. 전압을 측정해 보니 거의 대부분 4.17V 정도로 측정됩니다. 충전이 끝난 배터리는 일정 기간 안전한 장소에서 방치한 뒤 전압을 측정해 보고 일정 전압 이하로 전압이 떨어진 셀은 따로 빼놓습니다. 이번엔 방전 테스트입니다. 해체한 배터리의 방전 테스트를 하기 전에 방전 테스트가 왜 중요한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2200mAh 용량의 배터리 두 개가 있습니다. 같은 제조사의 동일 모델 배터리입니다. 배터리에 표시를 해 두겠습니다. 충전을 시키겠습니다. 충전이 끝났고요. A 배터리는 전압이 4.160V 정도 측정되고 B 배터리는 4.167 정도 측정됩니다. 방전 테스트를 해 보겠습니다. 이 배터리의 최대 연속 방전 전류는 11A이고 컷오프 전압은 2.75V입니다. 10A 방전으로 설정해 놓고 방전을 해 보겠습니다. 방전 결과 A 배터리는 용량이 776mAh가 나왔고 B 배터리는 2240mAh가 나왔습니다. 같은 제조사의 같은 모델이라도 이렇게 큰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이런 배터리를 함께 사용해 팩을 만들면 용량에 미달되는 배터리 한두 개로 인해 팩 전체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방전 테스트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테스트에 사용된 두 배터리는 각각 다른 인터넷 카페에서 구입했습니다. B 배터리는 신품급의 성능 좋은 배터리를 구입한 것이고 A 배터리는 돈 주고 쓰레기를 구입한 것입니다. 평판이 좋은 구입처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방전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배터리의 데이터 시트를 찾아서 배터리 정보를 알아내야 합니다. 배터리 모델로 인터넷 검색을 하면 일부 중국산 배터리를 제외한 대부분의 배터리는 데이터 시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데이터 시트에 나와 있는 최대 연속 방전 전류량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방전 전류량을 설정하고 컷오프 전압도 설정한 후 방전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이 배터리는 데이터 시트를 찾지 못해 5A 방전에 컷오프 전압은 2.7V로 설정하고 방전 중입니다. 방전 테스트 중간에 발열 여부도 점검을 해야 합니다. 방전이 끝나면 설정한 전류량과 결과값을 배터리에 적어 놓습니다. 이 배터리는 방전량이 2500mAh로 표기되어 있는데 실제 방전 결과 2500mAh를 초과하는 방전량이 나왔습니다. 중국산 배터리의 경우 표시된 용량에 미치지 못하는 배터리도 많이 있지만 용량을 초과하는 배터리도 간혹 있습니다.
방전 결과 신품 대비 95% 이상의 성능이 나오는 배터리는 S급, 90% 이상은 A급, 80%에서 90%는 B급, 70에서 80%는 C급으로 분류합니다. C급에도 못 미치는 배터리는 완전 방전시켜 폐기합니다. 분류가 끝났으면 등급별로 자연 밸런싱을 진행합니다. 자연 밸런싱은 여러 개의 셀을 병렬로 연결하고 방치하는 것입니다. 소량은 니켈 플레이트와 자석을 이용하고 양이 많은 경우에는 배터리 홀더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하고 2-3일에서 일주일 정도 놓아두면 셀들의 전압이 평준화가 됩니다. 자연 밸런싱이 끝난 배터리는 바로 팩을 만들어 활용하기도 하고, 당장 활용하지 않을 경우 스토리지 전압으로 충전 후 데이터 시트와 함께 보관을 합니다. 스토리지 전압은 공칭 전압 부근의 3.7V 전후인 전압을 말합니다. 이 전압대에서 배터리의 산화 환원하고자 하는 성질이 가장 낮아 자가 방전이 적고 화학적으로 전극의 상태가 가장 안정적인 전압대라고 합니다. 스토리지 충전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하는 방법은 충전기를 리튬 인산철 모드로 설정하고 충전을 시키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충전하면 충전기에 따라 3.6V에서 3.65V까지 충전이 됩니다. 스토리지 충전을 마친 배터리는 보관 용기에 넣어 데이터 시트와 함께 보관을 합니다. 장기 보관했던 배터리를 꺼내어 활용할 때는 전압을 측정해 봅니다. 장기 보관으로 약간의 전압 강화는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셀들보다 전압이 현저히 떨어진 배터리는 폐기해야 합니다. 오늘은 자작에 사용할 중고 배터리 팩을 구하는 방법과 구한 이후에 어떠한 과정을 거쳐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배터리도 전기와 마찬가지로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생활을 편하게 해주는 만큼 위험성도 뒤따릅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했습니다. 배터리에 대해 바로 알고 배터리가 위험한 상황에 처하지 않게 주의를 기울여가며 안전하게 작업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